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코로나는 28년간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로 강의가 멈추면서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졌다.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수익이 턱없이 부족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도 코로나로 인해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조짐은 안 보였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위기를 넘길 방법,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종이신문 2종을 구독했고 주간지 2종을 구독해서 봤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위해, 큰 단서라도 찾기 위해 경영 트렌드, 기술 입문, 역사란 주제를 다룬 관련 서적들을 매일 읽어나갔다. 정보와 지식을 탐독할수록 인물에 대한 단서들이 눈에 띄었고 일주일에 최소 3~4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잠자는 시간을 줄여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 적고 하루의 모든 시간을 썼다. 그렇게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썼다. 몸이 4개라도 부족한 상태였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고 나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반 이상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저 위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바로 이것이었다. 상점과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기업이 있고 황량했던 거리는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여전히 강의는 한 건도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개인의 삶과 성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5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 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무사히 잘 통과한 개인이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뉴 러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 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교육을 통해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자기 일에 즉시 적용하는 사람을 뉴 러너라고 부른다. 온통 모르는 것뿐이더라도 즉시 교육으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 5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물음들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의 파괴적인 욕심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이전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티핑 포인트. 시간이 갈수록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 제목은 코로나로 앞당겨진으로 시작된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로봇과 드론 시대,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화폐 등 앞당겨진 미래가 어찌나 많은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 머리가 어지러운 지경이다.
기사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다. 4발 달린 개 스폿은 환자에게 접근해 원격으로 의료진과 대화할 수 있게 중계를 한다. 드론은 환자의 샘플을 의료진에게 배달한다. 코로나와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코로나 이후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선택한 개인들이 모여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다. 가슴 아프지만 이제 현실을 인정하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혼돈이다.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겉보기에는 사회가 잠시 멈춘 정지선 앞에 서 있는 듯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뒤엉켜 있는 엄청난 양의 혼돈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혼돈으로부터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질서를 어떻게 빨리 알아채서 그 질서 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던가 인공지능 기술의 속도가 빨라져서 외국어 통번역이 몇 년 안에 거의 완벽해지는 것이다. 국가 간의 언어 장벽이 사라진다. 판이 바뀌는 세 번째 기회가 온다. 사람들은 온통 눈앞에 닥친 코로나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속도가 붙어 더 빨리 부서지고 합체되고 연결되어 몇 단계씩 뛰어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한 후부터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가 전 지구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혼돈이며 미래를 앞당길 재료가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는 예상보다 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를 기회를 잡을 골든타임으로 예상한다. 혼돈이 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 서서히 감춰져 있던 질서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뉴 노멀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시장은 새 판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늦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골든타임이 끝나는 휘슬이 울리기 전에 나도 당신도 그 혼돈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위기를 공부해야 할 때이다. 교육과 부동산 공식이 바뀐다. 지금까지 엄마들의 자녀 성공 공식은 명확했다. 아이를 강남에서 키워서 서울대나 연고대에 보낸다. 부동산 투자 공식도 단순했다. 그러므로 강남 8학군 집값은 오르면 올랐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기회만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사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였다. 그러나 이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들 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따라가는 속도를 학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4년간 열심히 배우면 뭘 하나. 졸업할 즈음이면 기술이 몇 배 앞서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미 쓸모를 잃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높은 연봉을 주면서 고학력의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진다. 요새 잘 나가는 IT 기업들은 학벌을 보지 않는다. 급하니까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력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 이 같은 공식은 앞으로 일반화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도가 붙었다. 그렇다면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의 위상도 머지않아 흔들릴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까지 일상이 되어버리면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가 다 무슨 소용인가. 굳이 집값 비싼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학원비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러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도 출렁일 것이다.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도시 밀집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도심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교외 신도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라는 근무 형태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파트 2.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첫 번째 공식.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인간의 연결 욕구와 생존 욕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언택트의 답은 컨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다. 온택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혹시 이런 걸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된다면 불확실해도 좋으니 시작해야 한다. 세상이 온통 불확실한 때에는 시작의 속도가 성패를 가르기 마련이다. 작은 시작, 빠른 시작, 대담한 시작만이 당신을 온택트형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20명 남짓의 작은 회사도 나 같은 개인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나와 디지털을 합쳐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내 식당에 들어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무엇일까? 상상해 봐야 한다. 만약 프리랜서 작가라면 스스로를 1인 디지털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 쓰는 나를 세상과 디지털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나의 최신 글을 올려볼까?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어 구독 서비스나 애드센스 수익 모드를 만들어 볼까? 인스타그램에 매일 한 줄 명언만 올리는 계정을 만들어 볼까? 그러려면 나는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익혀야 할까?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읽고 싶은지 파이썬,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을 배워서 직접 데이터를 크롤링, 추출해 볼까? 이렇게 내 비즈니스를 디지털과 한몸으로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다. 세 번째 공식,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유연한 업무 형태의 변화는 회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출근할 수 있어요? 가 조건이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매일 출근을 못하면 채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이 회사와 멀어져 채용을 주저했던 직원도 뽑을 수 있고 육아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하는 이들과도 근무 시간을 조정해 협업할 수 있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일하는 모습이 엄청 다양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일하기에 최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컨택트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 실력뿐이다. 지금까지는 실력 말고도 다른 대체할 것들이 많았다. 일은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으로 쳐졌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뿐이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할 5가지. 첫째, 코어 콘텐츠를 가져라. 코어 콘텐츠란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들보다 잘해서 코어 콘텐츠가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둘째,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한다. 스스로 홍보하고 관리하면서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한다.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 동영상 작업, 블로그 작업,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 관리, 홈페이지 제작, 앱 개발 등 장소 불문, 나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기본이고, 자신을 어디에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우 유능하게 활동해야 한다. 셋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수입의 30% 정도는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자신의 일에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영어 공부, 디지털 공부, 책 읽기, 과학 공부, 취미 개발을 꾸준히 한다. 남들은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괜찮다. 힘든 것과 바쁜 것은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일이 끊겼다는 것은 독립한 게 아니라 고립되었다는 반증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를 혼자서 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다섯째,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돈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저축하고 일이 끊기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다. 네 번째 공식,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코로나 이후 무엇을 하건 제일 큰 전제는 안전이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한다. 지금은 아무리 싸고 가성비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얼씬도 안 한다. 모든 소비의 기준과 대전제가 안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안전하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이후 인간의 욕구는 일제히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향하고 있다. 이제 고객들은 제품의 좋은 품질, 빠른 배송에만 신경 쓰지 않는다. 미래 안전의 기반인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의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이프티는 달라진 세상의 핵심 콘텐츠이자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다. 파트 3.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누군가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 성장하고 누군가는 세이프티 공식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며 누군가는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공식을 풀어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은 이 네 가지 공식을 모두 대입해 사업 문제를 풀고 급성장을 이룰 것이다. 마치 기회를 잡기 위해 새로운 땅으로 대거 이주하고 기술과 자원을 마구 투자해 엄청난 성장을 이룬 미국처럼 말이다. 코로나 이후 앞당겨진 미래도 신대륙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전 세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들고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시도하는 중이다. 코로나 이후 변화들이 임시가 아니라 앞당겨진 미래이고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부트 공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다. 변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플러스 기법이 아니라 마이너스 기법을 택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자기개발의 핵심은 플러스였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차곡차곡 공부하고 내 몸 안에 하나둘 쌓아나가는 것이 곧 자기개발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기개발의 핵심은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다. 컨택트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써온 능력 중 많은 부분이 쓸모없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존의 능력에 한두 가지를 더하는 플러스 기법이 아니라 이미 쓸모없어진 내 능력을 버리고 빈 자리를 만들어 채우는 마이너스 기법이 필요하다.
쓸모를 다한 내 능력을 버려야만 새로운 능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리부트, 위기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내 직업과 일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버렸다. 다시 살려내려면 컴퓨터처럼 재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시동을 위해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리부트. 모든 것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는 것뿐이다. 나라는 등장인물은 같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야 한다. 강사라는 내 직업만 남기고 나머지 내가 고집해온 강의 스타일이나 노하우, 플랫폼은 모두 바꿔야만 했다. 그 방법들을 모아놓은 나만의 시나리오가 바로 코로나 이후의 나를 살리고 있다. 시나리오를 쓰는 1단계는 코로나 이후 나와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코로나 때문에 무대가 달라졌다. 달라진 무대에 주인공이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해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시나리오 2단계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내 꿈을 대입해 간략한 시놉시스를 써보는 것이다. 시나리오가 전체 대본이라면 시놉시스는 요약 줄거리다. 시나리오 3단계는 절박한 마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마련하고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다. 파 4.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변화와 나란히 걷는 즉시 교육의 시대가 왔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지 않으면 당장 일터에서 쓸모 없어지고 무용계급으로 전락한다. 이제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일상이다. 대학이나 학위는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가르치는 기능은 끝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만 해주면 된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학교에서 기껏 배우고 나면 이미 세상은 저만치 앞서 나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빠르게 배우는 즉시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다. 즉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내일에 곧장 적용하는 뉴 러너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57세 김미경이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제로 세팅된 지금이 공부의 적기다. 지금은 1년이 10년의 변화와 맞먹는 시기다. 이제 몇 년 전의 경력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로로 세팅이 되어버린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나면 수많은 IT 기술들이 마케팅과 융합되어 용어조차 생소해질 수 있다. 자칫하면 5G 시대에 구닥다리 폴더폰을 쓰는 어르신이 된 느낌마저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제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판을 바꿀 수 있다. 뉴 러너가 되어 맹렬하게 쫓아가면서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2달 전부터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다. 파이썬은 최근 IT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에 주로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다.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에서는 생산자의 레벨에서 디지털을 이해해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로 제대로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소비자만큼만 알면 평생 소비자밖에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수준의 이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설프게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기초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회를 잡으려면 촉이 필요하다. 뉴 러너의 즉시 교육법. 그 마지막은 책과 각종 정보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아날로그 신문으로 디지털 세상을 읽어라. 포털 사이트 화면에는 가장 많이 읽은 뉴스가 언제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도배가 되어 있다. 전 국민이 보는 정보가 비슷해지고 시선도 닮아간다. 그 속에서 당장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내 일과 상관없는 자극적인 뉴스 제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리포트 읽기. 코로나 이후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하루가 다르게 산업 전반이 변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 능력이 필수다. 그런 면에서 트렌드 리포트는 두꺼운 책과 몇 줄의 뉴스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준다. 미래를 현실로 이해하는 독서 습관. 책을 통해 미래를 큰 그림으로 보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큰 틀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의 디지털 기술을 공부할 시간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로봇 등에 관한 책들은 이미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비교적 최신의 책을 골라 열심히 읽어보면 서서히 자주 쓰는 용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설마 했던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각도를 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기회의 땅으로. 파트 5.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아워다. 코로나는 언젠간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불신이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 혐오 대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도 네가 더 힘들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